탱자나라 공룡방송 방구석 논평입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요 짝짝짝 집구석 논평으로 바꾸랍니다. 자, 탱자나라 공룡방송 4월 9일 집구석 논평. 어지러운 세상에 또 우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같이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생각과 또 같은 게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그 현실을 보면 현실을 딱 보면 일단은 그 현실에 대한 이해나 그 현실을 갖다가 그 현실이 참 중요했거든. 근데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나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게 행위자가 있고 관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행위자는 일단 제껴두고 관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관전자는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그 해석을 하든 그건 관전자의 자유인가? 자유야. 그렇지. 그리고 관전자가 그렇게 그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그치. 그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없다면 그건 자유인 거라고. 근데 이 관전자에 대해서 옛날과 다른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옛날에는 이 관전자들은 주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관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한 거지. 그치. 해석을 한 거지. 해석. 그 관전자들이 예전에는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었어. 그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으로서 훈련된 툴을 가지고 그러니까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을 했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국제정치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유명한 어떤 그 이제 평가 방법이 분석 틀이 이상주의적 접근이냐 이제 현실주의적 접근이냐. 그치. 그럴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상주의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 관점 속에선 그 이제 뭐 트럼프의 어떤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이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이냐, 그치. 아니면은 전쟁이 없다고 해서 그걸 평화라고 볼 수 없다라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치.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관전자들이 아주 다양화되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뭐 카메라만 켜고 얘기하면 1인 1 유튜브 그럼 누구나 다 관전을 하지. 그치. 그리고 또 스피커를 하잖아. 그리고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 관전자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그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지금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도 검증되는 과정들이 없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수많은 어떤 해석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아. 왜냐면 책임질 필요가 없어. 예전에는 내가 훈련된 사람으로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틀리면 나는 그 시장에서 도태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냥 구주구적단 떠들기만 하면 되거든. 도태를 되거나 말거나에 대해서는 판단을 기준으로 다 바뀌어 버렸잖아.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엔 그래도 뭐 이상주의적인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이상주의적인 접근법, 현실적인 접근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반트럼프적인 접근법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상주의적 접근법을 가졌을 때에는 그 이상주의 접근법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예컨대 그 이란에 대해서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트럼프 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죽인 민간인들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란 정부가 죽인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 맞아. 입 딱 다물어. 그럼 트럼프가 떠나면 이란 정부에 대해서 그럼 그때부터 가열차게 욕하고 이란의 어떤 그 신정 체제가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인간이 저기 중세 이후에 우리가 시크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세속화의 과정. 그러니까 그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 나가면서 그 세속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삶은 인간이 결정하게 되는 더 이상 어떤 그 왕권 신수설이라든가 이런 뭐 신에 의한 통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인간의 최소한 어떤 그 정치적인 삶, 사회적인 삶의 주인은 인간이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고 이게 이제 이제 인본주의인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란은 어떤 상황이야? 신정체제잖아 완전. 그렇지. 신정체제지. 그 신정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폐악들
대해서 그 트럼프 욕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고 그러니까는 있냐는 사람들이 거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네. 그 일관성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도 행위자들은 있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문화되고 훈련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일련의 어떤 그 반론과 분석 틀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면 지금은 전문화되지도 않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역시 짜잡기 자기 비슷한 성향의 어떤 그 말인 것 같아 그러면 짜깁기 해가지고 유튜버에서 지금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뉴욕 타임즈를 하더라도 워싱턴 포스트를 그렇지. 하더라도 그러니까 맞아. KBS건 MBC건 JTBC건 그러니까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지금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 거야. 그 출처는 몇 개 안 돼. 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팩트 사실을 가지고 해석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해석이 범주를 넘어서서 조작 날조로 이제 넘어가면서 또 기승전 박근혜 탄핵. 사실을 기승전 왜냐면은 박근혜 탄핵처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나는 트럼프가 나쁜 놈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사실을 꽤 맞추는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는요. 사실을 가지고 해석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응. 일련의 것들을 이리저리 꽤 맞춰가지고 그렇지. 하나의 새로운 자기가 사실이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죠. 박근혜 뭐 4년인가 박근혜 시대 해가지고 SBS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 보면 진짜 교묘해요. 거기 뭔가 뭐랄까 진짜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엄청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박근혜가 무슨 독재자고 막 사진도 있죠. 눈 째려보는 거 아니면 이런 거만 딱 끼워 넣어가지고 진짜 교묘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막 거기서 사람들이 댓글이 근데 그거를 뭐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진짜 교묘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냥 전화를 걸어도 박근혜 최순실한테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 것도 안녕하세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녕하세요 고압적인 분위기로 안녕하세요 했던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극작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형수한테 욕하는 거는 어머니의 어떤 그에 대한 욕하는 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나온 순간적인 어떤 뭐 맞아. 흥분 뭐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박근혜와 최순실 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어떤 겸손함을 보이는가 맞아. 라는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를 조아리고 뭐 맞아. 이런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저기 뭐지 조국이가 그 텀블러 들고 머리 싹 쓰다듬으면서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텀블러. 그러니까 뭐 뭔가 어떤 그 이 시대의 어떤 그 지성을 갖추고 더군다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훌륭한 지식인이잖아. 하지만 그 이면은 뭐야? 조국이가 정유라가 표절했다. 그 정유라가 대학 시험 어떤 그때 그 뭐였어? 뭐 불법 시험 봤다 컨닝했다라고 할 때 지는 지 아들 대학교 시험 지 부인이랑 같이 SNS 할 때. 지 부인이랑 같이 지 아들 대학교 시험 오픈북 테스트라고 해서 자기가 보고 있었어. 자기는 그걸 컨닝하는 당사자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팩트 내가 지금 요즘 뭐 뭐냐면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의 의미가 우리가 똑같은 걸 TV로 보고 있고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데도 트럼프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모든 외교뿐만 아니고 모든 정치사에서 뭐 한쪽은 죽일 놈이고 한쪽은 또 막 완전히 극명하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운영자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내가 들은 거를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그래요.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보는 것은 뭐 관전자라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면 해석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왜냐면 내가 박근혜 좋아하면 박근혜가 그냥 웃어도 환하게 웃는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인데 그냥 원래부터 박근혜를 싫어한 사람은 이게 지금 웃을 판이냐? 아니면 또 똑같이 웃어도 비열하게 웃는다 그러고 똑같이 이렇게 쳐다봐도 정말 이렇게 똑바르게 정말 사람을 응시하면서 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표독하게 쳐다본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해석의 자유고 각자의 자유야, 그죠? 근데 그 지금은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앞부분은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운영자님 이야기한 것 중에서 평론가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일반 그 관전자들든지 어떤 걸 보는 데 있어서 이중잣대. 난 그게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나 봐. 어떤 평가를 세상에 왜 이렇게 옳은 것도 없고 바른 것도 없고 이러면 이렇게 말하고 저러면 저렇게 말하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그건지 모르겠다. 나 이런 생각 트럼프에 대해서도 뭐 악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이란하고 전쟁 그만둔 것도 보면 굴욕적인 외교, 굴욕적으로 졌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챙길 거 다 챙겼다 그러고 막 완전히 막 반대로 막 나오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관적인 자기가 그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앞에 자기 평가한 거에 대해서 배치되는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람 그렇게 쭉 볼 수 있구나. 저런 부분은 저렇게 저런 시각에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막 지 마음대로 그때그때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독재자 신정체제에서 신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신정체제의 지도자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 김정은이한테 죽임 당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미국에서 가가지고 총 쏴가지고 폭격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트럼프 인명 살해하면서 인권 살해하면서 트럼프 막 욕하고 그러니까는 잣대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평론이든지 뭐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있죠. 이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 진실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사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이제 박근혜 정부의 개혁 입법 뭐 시장의 규제를 풀고 어떤 그 새로운 산업 구조로 이 그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개혁 입법들을 만들었는데 국회가 잡고 그치. 그 당시 야당이 나 그 기억나요. 잡고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리에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런 어떤 심판해 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그런 그거지. 식의. 그거랑 얘네들이 얘기하는 국민 주권 시대랑 뭐가 틀려? 그래, 같은 거지. 똑같이 자기들은 국민 주권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떠들고 박근혜가 국민을 얘기하는 것은 뭐 국민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고 거기서 갑자기 최순실이 등장하고 그런 거잖아. 그래.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이재명이가 국민 행복 시대 얘기한다고. 요즘도 얘기. 국민 뭐 저기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유승민의 ABC 이론을 빗대가지고 뭐 국민 행복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몇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말들을 차용해 갖고 오는데 예를 들면 비정상의 정상화라든가 국민 행복이라든가 이게 박근혜가 얘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와 이재명이 얘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차원이 다르다고. 박근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쌓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 일들이 어떤 그 비정상적으로 그 관행으로 이런 정상답게 만들지 못한 행위들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공공질서에 누적되어 있던 잘못점, 그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자. 이게 이제 박근혜가 얘기한 비정상의 정상화야. 근데 이재명이 얘기하는 비정상은 뭐냐? 범죄 행위야. 예를 들면은 부정부패 이건 범죄 행위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불법 수사 그것도 범죄 행위지. 그러니까 얘는 비정상의 정상화 뭔지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국민 행복도 박근혜는 이제 국가가 행복한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떤 조건에서 내가 태어났든지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어떤 국민이 기본적으로 저기 누릴 수 있는 어떤 뭐 복지. 응? 그래서 그 생애 주기형 복지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가 행복한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게 국민 행복이야. 그런데 이재명이는 국민 행복 얘기하면서 국민이 결정해 주십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국가 주도형 산업이잖아, 다시. 맞아. 국민은 그냥 액세서리야. 그렇지. 국민 자기의 뜻을 받들어주면 국민인 거고 자기의 뜻에 반대되면 그 국민이 아닌 거야. 그렇지.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국민이 원해서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 국민이 원해가지고 비거주 주택에서는 못 살게 만들어놨잖아. 세금 때리고. 그거에 그러면 자기 뜻이야, 국민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일관된 행태들을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이제 꽤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김정은과 김주애는 비정상적인 관계잖아. 코미디 같아 거기는 진짜. 그런데 그런 어떤 권력이 세습되는 과정들, 그 북한에서 인권이 그렇게 그 무참하게 탄압되고
그리고 자기들 그렇게 입만 열면 국민 주권이라고는 씨도 보이지 않는 맞아.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뭐 북한이 뭐 좀 잘못 뭐 무슨 무인기 날라가는 거 사과한다고 바로 대통령이 얘기해 버리잖아. 그래놓고 북한이 그 천안함 오늘 침몰시킨 북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받아주겠어요? 사과한다고 하겠어요? 그건 뭐야? 그건 저기 뭐지? 그 똑같은 거지. 유시민이가 저기 뭐야 서해 공무원을 피격하고 불태워 죽인 김정은한테 개몽군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음, 이 팩트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진리라는 걸 얘기할 때 절대적 진리가 있고 뭐 상대적 진리가 있다. 이제라고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이 불변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 그치.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이건 절대적 진리고. 왜냐면 이거 사회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그치. 거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예컨대 뭐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암살당했다. 이건 뭐 바뀔 수 없는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이지. 이런 건 절대적 진리, 영역인 거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 진리라고 그랬는데 왜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했냐면은 그 진리라는 것을 인간이 그 진리의 이 진상, 그 거대한 어떤 그 실체를 인간이 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또 인류가 어떤 걸 쌓아와 축적해왔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상대적 진리라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진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그치. 그런 어떤 그치. 우리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그치. 전제로 한 거라고. 그치. 시대적 상황이나 그 모든 상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뭐지 이 노예 해방 같은 경우도 그치. 그것도. 그치. 그 노예는 사람 아니었지만 지금. 노예가 사람이 아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 그치. 그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노예한테 했던 일련의 행위들을 지금 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세종대왕을 추앙하면 안 되지. 세종대왕 때 노예가 얼마나 많았어. 그럼 세종대왕도 지금 완전히 처벌해야 되는 거지. 그 기준을 지금 기준을 따지면. 그거를 또 기준으로 한다면 또 세종대왕은 또 뭐 장영실이라는 노비를 통해 가지고 뭐 치구기를 개발하고 뭐 이제 등등등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캠프라치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면은 워싱턴이 그 미국의 어떤 그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그래 노예를 뭐 여러 사실 명을- 노예와 그 간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꽤 많이 있잖아. 이거는 뭐 DNA 통해 가지고 확인된 사실들인 거고. 근데 그때가 그걸 가지고 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게 사실로 확인된 건가? 그 DNA로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꽤 사례들이 꽤 있죠. DNA 이제 추적을 누가 또 통해 추적을 가지고 해? 미국 아니 좌파가 아니라 미국에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걔 좌우를 떠나 가지고 역사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이 놈들이 뭐지 보고는. 뭐 물줄기 뭐 혹은 이제 그런 걸 찾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 그리고 걔네들은 이 자료들이 축적된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들을 한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누가 뭐 이 김영삼의 숨겨놓은 아들 얘기 예전에 있었잖아. 원래 있다고 이제는 그거는 그것도 팩트로 된 거잖아.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하고 이제 넘어가잖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명명백백하게 안 하니까. 거기도 김대중이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박정희는 없잖아.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 그럼 그건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게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솔깃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이 인간의 어떤 그 겸손함 또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인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석하고 어떤 것에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지. 일단 무조건 의도가 개입하는 거야. 맞아요. 의도가 개입하는 거야. 의도가 개입해가지고 어떤 사실 하나를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사건, 이벤트가 벌어진 거지. 이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의도가 개입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해석하는 데서 나의 해석에 나의 의도가 개입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전쟁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란 전쟁을 네타냐후 의견을 안 듣겠어? 당연히 듣지. 왜 당연히 들어야 되냐면 자기들이랑 힘을 합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란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어디야?
이란 있죠. 이스라엘이잖아. 그렇겠지. 물론 미국의 CIA도 축적하고 맞아. 있겠지만은 네타냐후 말 들어가지고 망했다 그러고. 네타냐후의 말을 당연히 듣지 안 듣겠어? 응. 그런데 그럼 트럼프가 네타냐후 말만 듣겠어? 그치. 전쟁을 벌이는데? 맞아. 그것도 말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네타냐후 말을 당연히 들어. 근데 듣는데 네타냐후 말만 들어가지고 망했다. 어. 네타냐후의 그 꼬임에 넘어갔다. 그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 식으로 또 막 그래. 그리고 이 아까 이제 행위자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석자 얘기만 나왔는데 이제 행위자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일련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바라볼 필요도 있거든요. 행위자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럼 앞으로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 행위 이후에 올 어떤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관전자라든가 어떤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만의 입장이 아니고 원래 관전하고 해석하는 목적은 그치.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 위한 근데 거였는데 행위자의 입장도 행위자 자체 입장도 관전자들이 해석하는 거잖아요. 행위자 자기가 스스로 어떤 뭐 행위자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발표를 하거나 선언을 해도 관전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만 놓고 본다면은 만약에 이걸 관전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은 그럼 모든 건 트럼프의 패악질이다라고 하면 끝나지. 그럼 어떻게 돼? 트럼프만 제거해 버리면.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어떤 뭐 하원에서 뭐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왔다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작되고 있잖아. 트럼프는 일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트럼프 시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 문명을 파괴해버리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란의 국민들 한 명까지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뭐 의무가 없다 하면서 미국 뭐 하원에서 뭐 탄핵 얘가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해서 막 떠들잖아. 이제 트럼프를 이제 쫓아내려는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일기 트럼프 때 이미 2번 탄핵 소추당한 사람이야. 2번이나 당했나? 2번 당했지. 탄핵 소추를. 소추를 2번이나 당했나? 근데 걔네들은 탄핵이 소추가 돼도 그거를 증거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원에서 의결이 돼도 상원에서 부결하면 그만인 거잖아. 맞아. 근데 어쨌든 트럼프를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트럼프만 제거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세상은 행복해지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지.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이든 부시가 대통령일 때이든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이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기저에서는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냥 관전자들 좀 더 깊숙이 보는 관전자들 말고 평론가들이나 관전자들 말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피적인 것만을 보고 생각하는 관전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오바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해석이라든가 관전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해석과 관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대중동 전쟁이나 트럼프의 대중국 전쟁, 중국 정책이나 오바마의 대중국 정책이나 오바마의 대중동 정책이나 바뀐 게 없어요.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지금 뭐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중국과 싸움을 벌이는 것 같지만 오바마가 들어서 가지고 중국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가 아니면은 왜 우리가 미국,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어떤 뭐 대만, 일본 이렇게 엮어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동맹 체제 그리고 뭐 항상 얘기되는 미국의 어떤 항행의 자유 정책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오바마 때도 한 일이야. 오히려 부시 행정부가 오바마의 아들 부시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관대했지. 더 관대했지. 왜 관대했냐면은 아들 부시가 중국을 자본주의 체제를 편입시켜내면은 그러면 중국의 어떤 이 시장 경제가 도입되어지고 중국의 어떤 이런 독재 체제라든가 혹은 비민주적인 어떤 현실들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양시켜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민주화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속에서 중국을 WTO 체제로 편입시켰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시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어떤 미국에 필요했고
또 어떤 중국이라는 어떤 그 값싼 노동력, 이 미국의 어떤 이 산업에 필요했고 뭐 그런 등등의 일련의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오바마는 아들 부시는 중국을 WTO로 편입시켜냈다고.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기존에 미국에 했던 역할이나 외교 행위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르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음, 행위자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게 트럼프가 한 짓이다. 라고 했을 때 더 문제가 되는 라고 거야. 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거야. 하긴 이재명이가 하는 짓을 보면 있죠. 이재명이가 그게 이재명이가 하는 게 오른쪽 했다가 왼쪽 일 했다가 막 지 맘대로 막 지그재그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좋은 대로 해석을 해. 뭐 오른쪽으로 가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뭐 원전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이제 막 우찬양하면서 문재인이는 저기를 없앴지만 원전 없앴지만 우파적인 그런 정책을 펴니까 나라를 위해서만 일한다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근데 또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이런 식의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가 문제니까 그런 걸 막 옹호하는 그런 법안을 막 해가지고 노조들이 기승을 피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아무 말 안 해. 그거랑 같은 얘기하면 다른 얘기죠. 맥락이 다른 거지 그거는. 맥락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근데 그건 이재명을 제거하면 이재명을 제거한 상태에서 민주당 누가 등장하면 지금과 같은 이재명의 어떤 그 좌파적 정책을 맞아. 펼치지 않을까? 안 편해. 뭐 그건 아닌 거지.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만 제거했으면 계엄은 없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은 윤 어게인 세력이라든가 또 윤석열 이즘 떠드는 세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 얘기하는 우파의 한 축 있잖아. 그 우파의 한 축이 이 윤석열만 없애버리면은 그런 축이 없었고 대한민국에 계엄이 없었을까? 그건 이제 아닌 거지. 그 또 이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윤석열이 이제 그때 한때 이제 구속 지기현 판사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석방했잖아. 그런 사실은 지기현이가 내가 미뤄진작건데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기현은 이걸 한 번쯤 이제 결정을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게 대법까지 가가지고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관행했을지 모르지만 관행도 잘못된 관행은 관행이지. 잘못된 관행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 한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리가 될 거라 생각했다. 될 수도 받아봐야 될 거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윤석열의 모든 행위가 다 그냥 뭐 혐의 없음으로 될 수도 있다. 입증은 뭐 죄는 있으나 처벌할 수 없음으로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라고 지견에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근데 검찰이 일단 항소를 안 했지. 항소를 안 했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그래서 풀려났잖아. 풀려나서 용산에서 자기들 이제 경호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체포하러 오는데 거기서 결사항전의 태세를 펼치고 있어. 근데 트럼프가 마두로 잡아가듯이 윤석열을 쏙 잡아갔어. 그럼 대한민국 좌파들은 뭐라고 그럴까 트럼프한테? 잘했다 그러지. 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가 뭔데 임마 윤석열을 잡아가 우리가 결정하게 내버려둬야지 라고 했을까? 마두로한테 하듯이? 그러게. 그러니까 어땠을까? 그러니까 행위자만 바라본다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행위자만 바라보고 무엇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행위자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그 이익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더 이상 세계의 어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트럼프가 박찼다. 우리만 잘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 오바마 시절에 팍스 아메리카나 해가지고 뭐 한 거 있어? 없지 걔네도. 바이든 시절에 팍스 아메리카나로 해가지고 뭐 한 거 있어? 클린턴 시절에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뭐 한 게 있냐고. 한 게 없어도 그래도 얘네가 연대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겉으로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우방끼리 막 손잡고 하는 거를. 그 우방끼리 손잡고 뭘 했냐면 기존의 스테이스큐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만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 일도 벌여내질 않았지. 아무 일도 안 해도 상징적으로 우리는
우리 우방끼리는 뭉친다. 우방끼리 연대해가지고 공산 세력이나 우리 우방에 대처 반대하는 세력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킹 돼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에 세력을 러시아에 과시하는 한 일이 거지. 뭐였냐는 거죠. 근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한 게 없는데 합쳐서 힘의 시위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보여준 행위가 없다니까요. 독일의 메르켈이 손잡고 서 있기만 해도 행위를 손잡고 보여주는 서 있질 않았다니까. 독일의 메르켈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끌어온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가스를 독일에 끌어오면서 독일의 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유럽 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가스 의존 도를 엄청나게 높였다고. 이런 알게 모르는 사이에 나토와 미군이 그렇게 힘을 합쳐갖고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대응한 게 있어? 아니면 러시아에 뭐 대응한 게 있어? 없다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따름이야. 우리가 이 세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나의 이익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겉으로만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떠든 게 그냥 수십 년이었던 거야. 그런 수십 년의 시절에 트럼프가 그냥 민낯을 드러내 보였거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란 전쟁을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가 했다고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잘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똑같은 국가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였는데 오바마는 잘했다고 그러겠지. 근데 트럼프니까 잘했다고 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야. 미국이 이란 전쟁을 벌였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쟁을 벌였으니까 이란을 완전히 어떤 거 초토화시켜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이란에 이제 민주국가를 꽃피우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석유, 호르무즈 구역 석유를 이제 그 자유롭게 이제 전 세계 국민이 사람들이 싸게 쓰고 이게 이 전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 그럼 트럼프도 그게 전쟁의 목적으로 생각했겠어? 그건 아니지.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전쟁의 목적이 뭐 전쟁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으니까 트럼프 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외 전략은 쉽게 얘기하면 잔디 깎기 전략이에요. 잔디는 아무리 깎아내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소련,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분명하게 눈에 띄는 적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눈에 띄는 적들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 방어하기 편해. 그렇지. 근데 그 비주. 러시아가 붕괴되면서부터 우리가 저기 하다못해 007 영화만 봐도 그 세계의 어떤 그 적의 흐름이 바뀌잖아. 맞아. 미션 임파서블만 봐도 그 톰 크루즈 세계 적이 바뀌어. 뭐 어떤 거 예컨대 007만 하더라도 이 어떤 그 그때 당시 어떤 건 뭐냐 그 소련의 CGV 아닌데 뭐지 CGV는 영화가 아니고 있잖아요 그 비밀 그 경찰 조직 소련의 주이 뭔데? 웬일이야? 예. 그러니까 예컨대 007만 하더라도 어떨 때는 이제 그 뭐 루퍼트 머독이라는 어떤 그 언론 제보를 빗대 가지고 언론을 장악한 자를 그 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적으로 내세웠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이 금융 장악한 놈을 뭐 적으로 내세웠다가 뭐 이렇게 바뀌잖아. 미국의 어떤 그 이 나름대로 어떤 그 세계 전략은 그 세계 전략이 아니지.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전략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상이 아니라 테러가 아니라고 테러. 그럼 테러를 어떻게 해? 싹을 없앨 수 있어? 못 없애요. 맞아. 테러란 싹은. 맞아.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 미국과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와 그 공산주의 간의 대결일 때는 공산주의만 적절하게 봉쇄하고 있으면 됐어. 그리고 이 봉쇄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그 독일의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로 간에 어떤 그 교류 창구들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됐다고. 서로가 필요하면 한 라인 만들고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공산국가는 공산국가 진영대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 진영대로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몇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고. 이제는 아니잖아.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예컨대 미국을 향한 미사일이 날라와도 어디서 날라온지를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저기 뭐 공산주의 국가 영역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자국 내에서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사회야. 맞아.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9.11 테러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9.11 테러는 그다음 비행기를 납치한 거지만은 수많은 미국의 어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뭐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핵무기를 그 제조해서 터뜨리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하잖아. KGB 그렇지 KGB.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전략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가냐면은 그걸 발본색원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다가 좀 뭔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싹을 잘라요.
근데 싹을 자랐는데 예전처럼 그걸 그냥 밑에 초토화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잔디 깎듯이 잡초배듯이. 예, 초기로 그냥.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자라하고 그걸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보고 있다 또 자라잖아? 그럼 또 자르는 거야. 지금 미국이 이란한 때 펼치고 있는 그 전략이 그런 거라고. 미국은 이제 이란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시절에 트럼프가 당시에 맺었던 그 당시에 어떤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몇 개 국가와 이란이 맺었던 이 원자력과 관련된 그 합의가 있다고. 그런데 그 합의를 이란이 이 악용해가지고 원전을 만든다고 해서 트럼프가 합의를 파기했어. 파기하고 그때 다 한번 충격을 줬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든 들어와가지고 바이든은 뭐 그냥 그 트럼프에게 내려고 그냥 그 조는 바이든.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갔잖아 바이든은. 그리고 뭐 어디서 그 철군할 때도 그냥 무슨 철군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제 이러고 갔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는 싹 자른 거야.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여실히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치. 이른바 서방 세계라고 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자기는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 그리고 이중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들이 여실히 전 세계 자기는 폭로했다고 트럼프는 아주 만족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한국한테 대해서도 맞아. 한국 보고 아주 니들 와서 싸웠어야지 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과연 너희들이 동원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야? 알았어. 그럼 우리도 나중에 너희들이 어떤 거 공경에 처했을 때 나도 그때 그렇지. Let me consider. 내가 그거 고려해 볼게. 그렇지. 그런 어떤 이 증거들만 남겨놓고 있는 거잖아. 리스트를 앞으로 확보했네, 앞으로 리스트를.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에 손 내밀겠어? 근데 미국 편인 게 누가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밖에 더 있어? 아니 지금 미국도 아무의 편도 안 들어주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이 나는 그거를 생각해 달라고 이번에 얘기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미국이 그러면은 이란이랑 전쟁을 벌이지 않고 어디랑 전쟁을 벌였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동의해가지고 그 했을까? 어디라도 그럼 이란은 안 도와주면 다른 데 도와줄 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로부터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이미. 그런 상황이 수십 년을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아무도 그냥 조용하고 있었던 거야. 조용히 하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 예전에는 중동 전쟁 같은 거 하면 영국하고 막 프랑스나 한 번씩 와줬었지. 완전 협의를 했죠. 그리고 어떤 뭐 군수물자라도 이제 제공이 그러니까 되고 같이 움직였잖아. 그런 게 있었지. 근데 근데 이제는 없지. 왜냐면 다 자기 나라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쁘거든. 아 맞아. 요즘 여유가 없어. 남 도와줄 여유가 없어 다들.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하는 건 알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좋은 말고 좋은 얼굴로 뭐 어떤 뭐 G20 정상회담이니 뭐 맞아. G12 정상회담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좋은 얼굴 그때마다 하나씩 뭐 인도도 부르고 뭐 한국도 부르고 해가지고 말이야 허설허허하고 이제 웃고 그 나라 전통 옷 입고 말이야 사진 찍고 밥 먹고 다 허상이다. 그죠? 그리고 다 물러났잖아. 그게 수십 년이라니까.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란이 어떤 그 더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걸 비축해가지고 그때야말로 어떤 지금도 하마스라든가 이런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란이랑 다른 그 국가들과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종교적인 차이들도 있잖아. 근데 이란이 만약에 그때 뭔가 다른 꿈을 품었을 때 누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안 하지. 미국도 개입 안 하면 되잖아. 자기네들 중동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저끼리 싸우고 찌질볶아. 안 해도 되지. 근데 했다고 해가지고 욕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되지. 그러니까는 다들 한 얘기. 그런데 그 자체가 베네수엘라도 망해 죽든지 말든지. 미국으로서는 얘기잖아. 이제 미국으로서는 자기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만 빠지면 아무 문제 없겠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서 아예 드러내가지고 남미어들을 갖고 가지 않는 한 그거는 어떻게 복잡한 되냐는 문제다. 거지. 그 복잡한 너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테러 집단에 대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란의 어떤 그 신정 체제 그 지도자를 언제든지 미국이 타격해가지고 압살할 수 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미국 입장에서 성공한 전략인 거지 이번 전쟁에서. 그래 호르무즈 해협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린 거기서 석유 안 갖고 와. 니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했을 때
와서 거들었어야지. 그러니까. 뭐 거들지도 않고 이제 와서 뭐 나한테 뭐 그래.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러게.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서도 잘못된 게 뭐 있어? 근데 뭐 트럼프한테 비난하는 물론 내용도- 이제 이것도 응. 우리의 어떤 그 해석일 수도 있죠. 그치, 우리 해석.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근데 최소한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관된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일관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어떻게 운영자님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나 복잡한 세상, 너무나 다양한 생각, 또는 너무나 반대되는 생각, 나 항상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반대되고 너무나 끝과 끝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니 이재명이가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의 침해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때부터 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든지 말든지 내가 그 집 사가지고 20-30년 후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미리 해놓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노후에 거기 살리라 하고 준비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또 다른 곳에 살다가 살기 때문에 그걸 팔지 않고 뭐 몇 년 둘 수도 있고 또는 집을 2개, 3개 해가지고 한 개는 노후에 수입이 없으니까 노후에는 세를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겠다 해가지고 2개, 3개 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산을 불리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거든. 그게 침해되기, 재산권에 대한 게 침해되기 시작한 게. 난 재산권 침해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큰 거거든. 북한이 왜 저렇게 돼? 개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공의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막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틀린 거고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각자 어떤 생각을 갖는 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기 처한 상황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들이대는 잣대가 일관돼야 된다는 거지. 일관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 저렇게 인권이 말살되고 저런 참혹한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북한의 인권이나 그 사람들의 구제하는 그거를 자기가 이 다른 곳에서 뭐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뭐 인권에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고통받는 북한 인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핍박하는 김정은이를 추억하면서 북한의 인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인권은 높이 추앙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잘못됐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거죠. 일관성. 영화 배우 누구야? 이 멋있는 척은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홍범도 장군 뭐 유해까지 자기가 맞아. 독립군이 돼가지고 영화에 나오면서 말이야 자기가 독립군이냐 조진웅. 음. 조진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무슨 뭐 시민단체에 뭐 해가지고 뭐 하는 뭐라는 대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아니 그렇게 소년범 저지른 애가 갱생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잘 컸으면 오히려 칭찬해줘야지. 그에 대해서 뭘 그렇게 떠드냐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개그맨 누구야? 또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청년 무슨 뭐 공개 오디션에 해가지고 가서 심사했다는 애. 이혁재? 맞아. 이혁재. 걔는 룸살롱에서 폭행하고 또 무슨 사기 행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걔가 그 처벌 안 받았어? 처벌받았지. 처벌받고 그다음에 요즘 텔레비전 나와? 처벌받고 오랫동안 빚도 갚고 막 텔레비전도 안 나오잖아. 근데 왜 이혁재는 왜 욕해? 그렇지. 그러니까 조진웅을 욕 안 할 거면 이혁재도 욕하면 안 돼. 그리고 조진웅을 욕할 거면 이혁재도 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일관성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최소한 어떤 해석을 하는 건 자유인데 그렇지. 그런 그런 것 거. 같아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인 거고 제 그다음에 보기에는. 그 저기 뭐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나는 반드시 이제 부유부분 이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왜 안 동의해요? 동의 안 하는 게 동의하지는- 뭐가 있어요 거기? 동의하진 동의 안 않지만 하지 않는 부분이 뭐야 거기서? 그런데 아 나 진짜 또 부동산 많아. 일관성 얘기를 하면 이재명이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재명은 당장 자기 집부터 못 팔잖아. 일단. 그 다음에 더 떠나가지고 20억이 넘고 30억이 넘는 아파트를 특정한 지역, 뭐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고 하는 뭐 성남시 분당구라든가 혹은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송파까지 넓혀가지고 아니면 뭐 요즘 또 마용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20억 30억 갖고 있는 아파트 이게 죄악이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최소한 공직에 있으면 안 돼. 국회의원도 다 그만둬야 되고 지금 청와대 있는 놈들 다 그만둬야 되고 대통령도 그만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 다 그만둬야 돼. 그래 20억 30억 아니에요. 40억 50억 60억 70억이에요. 아니 뭐 기준을 그렇게 잡아도 괜찮아. 40억이든 50억이든 그게 범죄행위라면은. 근데 봐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야 그 지금 뭐 그 자기 아들 문제라든가 괜히 뭐야 그 강선우 이 얘기 녹취했다가 지금 뭐 쫓겨난 김병기인가 민주당의 어떤 원내대표 했던 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 지금 아파트 예전에 3억인가 주고 사가지고 자기 진짜 뼈를 갈가 그 뭐야 그 해서 내 모든 어떤 그 젊은 시절에 그 모든 영혼을 돈 영혼을 갈아놓고 뭐 갭 투자도 없고 뭐 그렇게 하잖아. 대부분이 다 그래. 대부분이 예전에 2억 주고 3억 주고 그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혹은 이제 돈을 좀 부족하면은 갭 투자해가지고 전세 낀 거 사고 좀 하다가 내가 돈 모아가지고 그 전세 갖고 내가 들어서 살고 있는 집이 지금 20억 되고 30억 되고 40억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왜 그 피해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입어야 되냐고. 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란 얘기인 거예요. 옛날 집값으로 돌려달란 말이야. 세금도 옛날 집값 옛날로 돌리고. 그 중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데 그거는 경찰이고 국세청이고 잘한 일이고 지금까지 잘 해왔어. 그러니까 장동혁이 얘기할 때 우리가 장동혁이가 왜 자본주의를 말아먹은 놈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한 놈이냐. 자기 집 6채 갖고 있는데 4채 팔았대잖아. 그럼 자기 집 6채 갖고 있는 놈이 갖고 있는 게 잘못이야? 그 범죄 행위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잖아. 그게 범죄 행위가 되려면은 우리 얘기했잖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갈취했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그렇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금 포탈을 하고 있거나 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그거는 정당한 행위야. 그렇지. 아니 우리가 노후 생활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 주식 투자는 괜찮고 그러니까. 그럼 노후 생활을 위해서 내가 주택에 투자는 이건 나빠?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생각해봐. 그리고 또 일관성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그러면 주식에 땅에 주택에 투자하는 거는 결국 투기꾼들 배만 불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은 좌파잖아, 좌파. 이재명이가 난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도대체 얘가 뭔데 좌파라는 애가. 그 얘는 그 진짜 좌파가 아니구나. 하는 게 주식에 투자하러 오잖아, 주식에. 그럼 주식에 투자하면은 좌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악의 경우 너가 돈은 잃지 몰라도 그 돈은 건전한 기업의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냐. 맞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본주의가 얘기하잖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야? 얘들이 얘기하는 건 뭐야?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국민들이 말이야 쎄빠지게 말이야 빚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잘 살게 해주는 걸로 그런 결과가 나면 좋아? 그리고 국민들은 빚져가지고 쫄딱 망하고? 이거 일관성이 있으란 말이야. 일관성이. 부동산에 주택에 대한 것이 투기면 주식에 대한 것도 투기야. 근데 요즘은 부동산에 대한 게 투자면 주식에 대한 것도 투자야. 세상에 투자와 투기의 대상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선물 있잖아, 선물. 선물 거래도 투자인 거니까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자기가 투기가 되는 형태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투기가 되는 형태는 이게 투기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무엇인가 시세를 자기가 조작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무엇인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한탕하고 튀는 거야. 이게 투기야. 그게 아니고 다른 거는 투자라고 투자. 그치 맞아. 그 일관성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관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 일관성이 참 중요해. 그런데 요즘은 그 기업이
기업에 내가 자본을 내가 주식 사가지고 그 기업이 잘 돼가지고 배를 불려주고 나는 만약에 주식이 쭉 내려가지고 기업이 내가 망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게 뭐 선이냐 이렇게 하는 게인데 요즘 기업 추앙에 기업 문화 싹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옛날엔 삼성 매판 자본 무슨 그냥 막 현수막 걸어놓고 막 삼성한테 막 그냥 시뻘건 거 칠해놓고 막 오죽해서 박근혜 때도 봐봐요. 이재용이 꽁꽁 묶어가지고 뭐 기업인들 꽁꽁 묶어가지고 완전 빨갱이 짓 했잖아요. 광화문에서. 요새 봐 치맥하면 박수 치고 젊은 애들이 달라졌어. 기업 문화에 대해서는. 저기 뭐지 그놈 있잖아. 최소한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을 다 팔아가지고 국민한테 얼마씩 나눠주자고 한 놈이 있었어. 민주당 정치한 놈 중에 국회의원 했는지 뭐 그런 어떤지 애들이 모르겠는데 있었지. 걔는 최소한 걔 정도는 사과한다고 반성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좌파들은 반성이 없어. 한 번도 반성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좌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의 국가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틀에서 80년대 90년대 등장한 게 이제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주주자본주의. 아 어려운 말 그만해. 그런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자본이 그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그 배당금까지 얘기하잖아. 배당금까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수익을 얻었어. 그 수익을 얻으면은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됐어. 그 수익을 얻으면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잖아. 그렇죠. 배당금 줘요. 주주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들, 그러니까 이 왜 주주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주주자본주의가 맞추었던 진보적인 정책이냐 나왔냐면은 개인의 일임, 예컨대 삼성이 이재용, 현대 정주영, 네가 수익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내가 투자한 이런 자본 그 주식 주주들, 소액 주주들까지도 너희들이 기업에 거둔 성과는 우리가 다 같이 나눠야지. 그래서 그걸 주주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자본주의 어떤 진보적 행태 이라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좌파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거 우파간 얘기거든. 우파간 얘기야 이거는. 근데 좌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게 왜냐면은 기업의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노동자를 착취한 데서 발생하는 거야. 이게 좌파적인 발상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이 수익을 이만큼 얻었으면은 그 혜택을 노동자들한테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SK고 하이닉스고 지금 뭐 연봉 1억 보너스가 1억이니 뭐니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가 왜 그렇게 뭐 그 보너스 더 많이 달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뭐야? 너 수익 얻었잖아. 이거잖아. 근데 이게 주주자본주의는 뭐야? 수익을 걔네들이랑 왜 나눠? 주주한테 줘야지. 그래서 내 배당금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게 좌파가 하는 짓이야?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근데 우파에서 그 정책을 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어디? 아니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라는 행태는 주주자본주의라는 어떤 그 분석 틀은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적인 어떤 그 발상이 아니고 우파적인 발상에서 이제 나온 거라는 거지. 이거는 기업 자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거 시장에서 이 기업이 오래가고 살아남는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회계에 대해서 회계와 결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이거는 다 우파적인 어떤 발상인 거지 좌파적 발상이 아니라고. 이런 우파적인 우파가 해놓은 발상들을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어떤 좀 비자금도 빼돌려야 되고 뭐 하잖아. 정치권에 뒷돈도 대줘야 되고 하니까 뭔가 그 좀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참여연대나 이런 애들이 마치도 경실련이나 어떤 아주 그 진보적 가치를 내걸고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파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어떤 좌파들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해. 우리나라는 그걸 좌파들이 얘기하고 있지. 오죽 우파가 못났으면 그러고 있었겠냐고. 우파가 자정 능력이라는 게 없잖아. 우리나라에 우파 없어 원래.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근데 그거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 자기 나중에 배당금 받아먹고 살려고 지금 딱 작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산 공개했을 때도 보면 주식으로 지금 얻은 돈이 얼마나 많어? 주식이 얼마나 많어? 그래서 얘는 배당금만이 아니라 그 인세로 먹고 살아도 되겠더만 뭐 15억인가 그냥 인세 수입이니까. 자기는 노후 준비 다 해놓고 국민들은 개 털어가지고 집도 못 가지게 하고 재산도 못 가지게 하고 국민들은 개 털털 털어가지고 거지 만들고 지는 막 그냥 돈을 계속 벌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다음에 앞으로 먹고 살 게 걱정돼가지고 자기가 방위산업체에 투자를 했대잖아. 근데 그거 하도 뭐라고 그래서 다 팔았대잖아. 만약에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꽤나 이익을 얻었을 거라는 그런 거 아니야.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발상인 거라니까. 그럼 자기는 주식에 투자했잖아.
그럼 누구는 뭐 그 세상에 투자의 어떤 대상이 한정돼 있는 거라면 선물 투자 있지 세상에 이거만큼 엄청난 게 없어. 그다음에 자본시장은 옵션 투자들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매도 같은 경우 지금 금지되고 그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이 떨어진다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 온갖 투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거는 투자 상품이야. 그럼 무엇은 투자 상품이고 무엇은 투기야? 예컨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부동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펀드 상품들 그런 금융 상품들이 문제가 됐다고 이런 거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ELS 투자라든가 뭐 온갖 투자들이 많은데 이 투자들의 이루어진 행위 양태는 나는 지금 주식 하나만 투자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건 자본주의 주식 투자에 투자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금융 상품 시장에 그치. 금융 시장에 내가 뛰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지금까지 우리 같은 단순한 사람은 몇 안 되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혹은 적금 들어가지고 이자 1년에 연 소득 이자 1,150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잖아. 어? 그게 우리는 금융상품 시장에 뛰어든 건데 얘네들은 주식에 한번 투자해가지고 몇 억씩 벌고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뭐 그 주식 투자하면서 뭐 파생 상품 투자해가지고 몇 억씩 벌고 또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몇 억씩 벌고 그러다 또 몇 억씩 쫄딱 망하고 그럼 이건 투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는 대상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어떤 그걸 하는 행위 그리고 어떠한 그 방법으로 그걸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빚을 내 가지고 지금 투자하잖아. 근데 내가 주택을 빚을 내 가지고 투자했잖아. 그럼 나는 지금 힘들어도 나는 이 주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수했다고. 그렇지. 그리고 난 최악의 경우 거기 그냥 살면 돼. 근데 주식은 내가 빚을 내 투자했잖아. 그 나중에 내가 주가 증권 주가 유가 증권 내가 한 2만 장 들고 있어. 근데 가치는 1원도 안 돼. 그럼 뭔데 그게?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내가 주윤발이야? 그 달러로 담배 불 붙여가지고 담배 한 대씩 피나? 어? 그 주가 증권으로? 응? 예전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진짜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은행 다니는 애들이 당좌수표 이미 들어가지고 구멍 땅 뚫리면은 그 당좌수표 자체는 거기에 10억이 써있든 100억이 써있든 그거는 종이 껍데기잖아. 이미 그거는 결제도 끝난 거니까 그걸로 구두 닦는 흉내 내고 그러면서 그걸 즐거움으로 삼았던 은행원들이 있던 시절이잖아. 그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러면은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한 애들 그럼 나중에 그걸로 담배 뿌리나 붙이면서 살아야지. 일관성. 그래서 중요한 건 일관성이래.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 트럼프는 진짜 나쁜 새끼고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트럼프가 주가 조작이나 혹은 유가 조작을 해가지고 몇 천억을 날려 먹었다. 뭐 몇 천억을 자기가 이제 빼돌렸다.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아들들은 이 와중에 어떤 이 중동 국가 돌아다니면서 드론 팔아먹었다. 라고 해석하든 말든 그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가지고 하면 자기 책임지면 돼. 그리고 그거를 뭐 듣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그럼 뭐 자기 자신의 무지를 한탄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일관성. 일관되게 하라는 거지 일관되게. 그렇지. 일관되게. 오늘 얘기는 일관성. 그러니까 일관되게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 다양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죠? 그 사람의 의견이 앞하고 뒤가 똑같이 일관성 있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하는 이유는 관전자가 내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해석하는 걸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해석하는 것도 아니라고. 원래 그러거든. 그 다음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잖아.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의 그냥 그 짜집기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그럴싸하게 어떤 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 일이 예측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자에 대한 어떤 그 행위자는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 그 행위자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태도들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럼 그 다음에 행위를 보기 위해서거든. 그럼 지금 이란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미국이 이란이 계속 까불면 그럼 그때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건가? 아니라는 거지. 미국이랑 이란 이미 끝난 거야 이 전쟁은. 그렇게 봐요? 또 국지전적으로 뭐 계속 입씨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보다도 확산될 수는 없어요. 이제 미국이 이란에 누굴 죽일 거야? 우리 뭔가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앞을 예측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분석을 하는 건데 그거를 팔거나 돈이 되게 하거나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해석하고 분석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뭐 예측은 뭐 되는 대로 뭐. 그러니까 뭐 일관성 이럴 필요 없는 거지. 다음번 난 필요 없고 또 얘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구미에 맞는 것도 짜집기 해가지고 또 던지면 그렇지. 되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가지고 지금 이재명 만세하고 있잖아.
그리고 윤석열 그렇게 빨던 사람이 말이야 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가 있잖아. 그래서 이혜원은 그래서 지금 반포에 무슨 아파트 그거 지금 국세청 조사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랑. 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구나. 오늘 여기 또 짧게 하려는데 또 길게 했습니다. 자 그만 끝.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게 해. 아빠는 한번 얘기 꺼내면 길게 해.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꺼내놓고. 근데 재밌는 얘기 참 많네.